안녕하세요. 코레그로입니다. 오늘은 마늘, 양파, 웃거름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웃거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동기 위축된 작물 생육을 위해서 기온이 오르는 이 생육 재생기에 이 마늘, 양파의 웃거름을 제때 시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초기 안정적인 입수 확보가 이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옷걸음 시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자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은 지온이 4도에서 5도 정도 되면 웃걸음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웃걸음을 시작하는 시기는 남부 지역은 2월 상순부터 중순 사이, 중북부 지역은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라고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생육 상태에 따라서 뭐 2,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옷걸음을 합니다. 이제 올해 26년 마늘 양파 생육 재생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웃거름을 너무 빨리 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웃거름을 빨리 하셔도 낮은 지온으로 양분이 흡수가 되지 않고요. 이제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가스로 손실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염류로 집적돼서 생육 재생기 새 뿌리가 나올 때 뿌리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은 지온에서는 질소가 가장 빨리 흡수되는데요. 이는 웃자라고 조직이 연약해져서 냉해가 쉽게 발생하고 각종 병해충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요소를 많이 시비하시기도 하는데 시각적으로 빠르게 커볼 수는 있겠지만 냉해나 병해충을 연관시킨다면 요소 시비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웃거름을 빨리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웃거름을 좀 미리 뿌려 놓으면 이제 뿌리가 활동하는 즉시 바로 양분을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토양에 비료를 시비하면 어느 정도 양분이 저장이 되지만 무조건 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토양 속 혼합 처리가 아닌 포층 시비는 더욱 그러한데요. 이제 여러 반응에 의해서 유실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요. 이제 흡수가 되지 않은 비료 성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이시 상승으로 뿌리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 지온이 올라가면서 양분 흡수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이제 뿌리가 깨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웃거름은 언제 뿌리는 게 좋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웃거름 시기에 시비하면 될까요? 최근 기후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건 이제 농가분들께서 많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예전 기후 기준으로 권장되는 뭐 2월 상순부터 중순 이러한 관행적인 시기보다는 실제 지온을 확인하시거나 작물의 상태를 보고 웃거름 시기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온을 측정하실 수 있으면 뭐 지온이 4도나 이제 5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웃거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지온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 작물 상태를 보시고 웃거름 시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 작물이 이제 기존 잎색보다 연한 색의 새 잎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지 이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낮에 잎이 잘 서 있는다거나 그리고 잎끝 마름이 멈추거나 그리고 뽑았을 때 흰색 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 웃거름을 시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웃거름 시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달력보다는 이제 작물 반응을 보시고 웃거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를 맞은 땅, 즉 과습된 토양 상태에서는 웃거름을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젖은 토양이 비료를 잘 녹여서 더 비료를 빨리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뿌리가 손상되거나 노화만 과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잎이 젖은 상태일 때 이제 비료를 시비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비료가 잎에 붙어서 비료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잎이 마른 상태에서 웃거름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과잉 시비에 의한 웃자람, 뿌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웃거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1차 웃거름으로 이제 요소만 시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조직으로 냉해, 병충해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인산 칼륨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의 중요한 황과 함께 마그네슘, 미량 요소 등 이 균형적인 양분 공급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웃거름 시비 후 비 소식이 없으면 이제 관수를 병행하셔야 하는데요. 모든 비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비료 시비 후 물 공급이 없을 시 이제 비료가 가스로 변해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질소 공급은 4월부터 끊거나 정말 세력이 약하다면 최소화로 보충합니다. 질소를 늦게까지 주면 다들 아시다시피 뭐 2차 생장, 구비대 불량, 저장성 저하 등 이제 수확량과 품질이 저하됩니다. 이제 마늘 양파는 월동 이후 빠르게 크는 것보다 빠른 잎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수분을 잘 흡수해야겠죠. 하지만 월동 이후 초반에는 뿌리도 이제 부진하고요. 많은 경우 부직포나 비닐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웃거름 전에 연면 시비로 먼저 시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 웃거름 시기에는 아직 지온이 낮기 때문에 질소 위주로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냉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인산가리 등도 잘 흡수시켜서 생육 재생기 초기 냉해에 강한 내성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이산, 가리, 미량 요소까지 다 함유된 관주용 비료를 연면 시비하시면 효과적인 양분 공급과 함께 그리고 가성비 있게 연면 시비를 하실 수 있고요. 어차피 이제 초기에는 뿌리로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연면 시비로 해서 이제 내 작물을 깨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빠른 뿌리, 생육 회복과 이제 냉해 예방을 위해서는 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러한 연면 시비 처방은 1차 웃거름을 이제 하셔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웃거름을 하지 못할 때 효과적인 처방이 되기도 하는데요. 비료 자체를 못 해갖고 못 치갖고 막 기다려가 폴폴 사람들 폴폴 뛰고 네. 그래 많이 하는데 예. 거기 비료 못 칠 정도 되면 아바라2에 하카포스 섞어갖고 네네. 연면 시비 하면은 비료 하면 칠 수 있는 그 시간폭이 한 10일 정도는 네. 뒤로 가도 무난하게 네. 큰 타격 없이 그러니까 이제 부직포 벗기고 벗기고 빨리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그럼 못 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상황이 됐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상황이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뿌리가 좀 생육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요소 뿌리는 것보다 훨씬 이제 훨씬 예, 안정- 효과도 빠르고 예, 예. 그 이제 비료 다음 비료 첫 비료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엄청 길어나가. 사실 초반부터 요소를 주시면은 그 급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졌을 때 냉해를 받을 많이 받지. 예, 맞아요. 오늘은 마늘 양파 웃거름은 언제 하면 좋을지와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